이 제품 같은 경우엔 매달이 아니라 매주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뭐냐? 바로 8월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5입니다 제품들을 수십 가지 찾아서 비교해보고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의 고민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레노버 2021 아이디어패드 15.6인치입니다 가격 무려 429,000원. CPU는 i3 112G4, SSD 256GB, 램 4GB,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게임 1도 안하고 가장 저렴한 사무용, 학습용 PC를 찾는다 하시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와, 노트북이 태블릿보다 싸네. CPU가 i3에 램 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고성능 작업, 포토샵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은 어렵지만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정도는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고요. 은행 업무, HTS, 주식 투자 등 그렇게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무게가 1.65kg이라서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어쨌든 휴대 가능한 선이고요. 15.6인치의 대여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영상 시청 위주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40만원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깔끔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졌어요. 쿠팡 후기 같은 것만 보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색감도 진짜 댄디하고 좋아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단점을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외에 포토샵을 살짝이라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막 왕 돌아가면서 인간 네가 나를 테스트하느냐, 인간 네가 나를 시험해,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난무난한 가벼운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레노버 2021년 노트북 15.6인치입니다 가격 698,000원이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CPU 라이젠 5 5500U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 256GB, 램이 무려 20GB나 들어가 있어요. 무게는 1.65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나온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와 동일하지만 CPU와 램 사양이 훨씬 더 좋습니다. CPU는 라이젠 5로 i3 모델이 문서 작업, 캐주얼 게임의 최소 사양, 정말 요 정도는 되어야 이런 프로그램들 돌릴 수 있어 라는 최소 사양이었다면 얘는 권장 사양입니다. 롤, P1-4 같은 무난무난한 캐주얼 게임 다 되고요 램이 무려 20GB나 되어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정말 램 먹는 하마,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해도 충분히 무난무난히 작업이 가능해요. 무게가 1.65kg이라서 솔직히 데일리로 휴대하기는 조금 무겁긴 합니다. 많은 15.6인치로 화면이 커서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할 때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능하고요. 배터리도 앞선 i3 모델에 비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앞 제품보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죠. 다음 베스트 3입니다. 델 2022년 인스피런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783,770원이고요 CPU 라이젠 5 R5 5625U, SSD는 256GB, 램 8GB, 그래픽은 라데온 그래픽스가 들어있고요 정말 좋은 거 무게는 1.6kg, 그리고 윈도우 11 포함입니다. 제가 매달 이런 가성비 노트북 영상 찍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매달이 아니라 매주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가성비 좋은 사무용 PC인 동시에 P1, 롤, 옵치 정도는 쌉 가능한 캐주얼 게이밍 용도의 PC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온 레노버 제품과 동일한 라이젠 5지만 전혀 다릅니다. 레노버에 들어간 CPU는요 2021년 CPU고요 델에 들어간 건 2022년 1월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 조금 식었나? 그래도 어쨌든 따끈따끈한 신상 CP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 비교를 해보면요 약 20% 정도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 효율도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요만큼 더 좋아진 훨씬 개선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최신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서 굳이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그냥 배송 받자마자 바로 쓰면 된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제가 가성비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정말 컴퓨터를 잘 알아서 가성비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컴퓨터 잘 몰라, 그냥 저렴하면서도 받자마자 내가 아무 걱정 고민 안 하고 쓸만한 거 추천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윈도우 설치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설치해 쓰세요 라고 하면 머리 아프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델 인스피론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윈도우 10도 아니고 최신 윈도우 11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면이 안티 글레어라서 일단 사무실 같은 환경에서 쓰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무려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보통
보통 가성비 사무용 PC라고 하면 60Hz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얘는 게이밍 용도도 아니면서 무려 120Hz, 분당 60회가 아닌 분당 120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자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델 인스피론도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소음이 있다고 절대 나쁜 PC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CPU의 연산 속도가 빠르면, 즉 성능이 좋게 되면 당연히 빠르게 도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열을 잘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좋은 PC고요. 이 열을 잘 처리 못해서 끙끙 앓으면서 노트북의 성능이 느려지는 게 바로 안 좋은 PC인데, 델 인스피론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좋은 PC예요. 이런 발열을 잘 처리해 줍니다. 근데 델이 조금 열정맨이야.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열정이 넘쳐서 항상 최적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려고 팬을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윈도우 스토어나 그냥 구글에다가 델 파워 매니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배터리 모드를 효율 모드로, 성능 모드가 아닌 효율 모드로 바꾸시면 언제 어디서나 정말 조용하고 성능 좋은 P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베스트 4, 레노버 요가 슬림 7 13.3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1,148,900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SSD 512GB, 넉넉하죠. 램도 16GB, 그래픽은 아이리스 Xe. 가장 큰 장점, 무게가 0.9kg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윈도우 11 포함, 심지어 배터리가 최대 15시간이나 갑니다. 그램을 사고 싶지만 그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시면 됩니다. 그램이 정말 쾌적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 업무나 출장에 잦은 직장인분들이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저도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램을 대체할 만한 상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런 느낌? 인기도 좋은데 가격 좀 올려볼까? 하면서 매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쓰기 좋아도 이 가격을 보고 외산 브랜드를 보면 가성비가 얘가 너무 떨어지거든. 하지만 이 레노버 요가 슬림은요, 그램처럼 화면이 크진 않아도 너무 가벼워. 0.9kg, 1kg이 안됩니다. 그리고 성능도 뭐 무난무난해요. 1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가볍고 오래가는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은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 당연히 가능하고요, 포토샵, 영상 편집 이것도 가능합니다. 롤, 피온 같은 캐주얼 게임도 쌉 가능하죠. 그리고 배터리가 15시간이 나가서 무거운 충전기 같은 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냥 올데이롱 하루 종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화면이 조금 작아요. 13.3인치 13인치 써보신 분들은 13인치는 못 쓰겠는데 라고 하시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엔 화면 비율이 16:9가 아닌 16: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 아래 자막 나오는 공간 있죠. 이 자막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공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할 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해상도가 대박인데요. QHD 플러스 2560, 1600 굉장히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선명하고 생생한 색깔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i5 1135G7이 1155G7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최근에 나온 12세대 모델에 비하면 좀 한참 떨어지는 CPU이긴 해요. 무난무난한 작업은 가능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까지 조금 더 좋은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레노버 요가 슬림이 아닌 레노버 요가 슬림 프로 모델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품절, 죄다 품절. 가장 대중적인 i5 모델은 지금 쿠팡에 재입고가 안 된 지 몇 개월 지났고요. i7 모델, 조금 고사양 모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MX450 정도 되는 무난무난한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고 3D 게임도 좀 돌리고 싶고 영상 편집 렌더링도 빠르게 하고 싶다, 고성능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넣어둔 요가 슬림 7 프로 14인치 모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베스트 5입니다. ASUS 2021년 비버북 프로 OLED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1,149,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00H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죠. SSD 256GB, 램 16GB, 무게 1.65kg, 그래픽카드는 RTX 3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 보통 100만원 언저리에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100만원 이하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로 가려면 GPU 성능이든 CPU 성능이든 혹은 디스플레이든 무게든 뭐 하나는 타협해서 좀 감안하고 가야 하는 그런 노트북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성능 게이밍 PC 1, 2년 쓸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4년 뽕을 제대로 뽑고 싶다면 차라리 100만원 이하의 어중간한 PC를 사기보다는 100만원이 조금 넘지만 제대로 된 PC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PC인데요. 100만원 초반대에선 3050 Ti의 17인치 그리고 144Hz를 가지고 있는 MSI GF76 모델도 있습니다. 얘도 괜찮은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무게가 2.6kg, 휴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CG 모드를 쓰셔도 괜찮다? 그거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이나 들고 다녀야 한다, 나는 게이밍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래픽 작업 용도로 고성능 PC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 사시면 됩니다. 얘는요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 들어간 5600H 고성능 CPU는 기본 클럭이 3.3GHz 그리고 최대 부스트가 4.2GHz까지 가기 때문에 3D CAD 같은 그리고 4K 영상 편집 같은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고성능 CP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CPU만 좋아봤자 3D 작업으로 가게 되면 3D 게임으로 가게 되면 GPU가 필수인데요. 3050 들어가 있죠. 3050 최고 좋은 GPU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만 들어가도 배틀그라운드, 로스트 아크, DR 레저렉션 뭐 안되는 게임이 없어요. 웬만한 거 다 돌아갑니다. 최신 나온 3D 게임까지 다 돌아가는 GPU이기 때문에 내가 3D 게임을 할 거다, 3D 그래픽 작업을 할 거다, 그냥 고성능 PC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요, 디스플레이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 노트북들은 300니트의 밝기를 가진 반면 얘는 400니트의 굉장히 밝고 선명한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OLED입니다. LCD 아니에요. 그리고 펜톤 인증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히 엄한 거 사지 마시고 이 제품 사시면 가성비 좋게 작업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월 가성비 노트북에 대해 알아봤고요. 혹시나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정말 중요해요. 나의 예산과 사용 목적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당한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